자,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 고점에서부터 뭐 25% 이상 미끄러졌다가 지금 가격 반발력을 살짝 내주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이제 따라붙을 수 있겠느냐의 기준이에요. 그 부분은 이제 반대다. 따라붙는 거에 대해서는 윤정두는 반대한다. 왜냐면 검색기 기준에서 수급 범위를 설정했고, 검색기 기준에서 그 매수 신호 나오는 걸 기준 잡았고, 검색기 기준에서 매도가 나온 상태의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라붙어서 뭐 수익을 가져간다? 그랬을 때 전제 조건? 그 부분은 거의 뭐 없어요. 그래도 꼭 그 들어가겠다 하시면 3% 지금입니다. 저점 대비 3% 기준에 혹은 5%까지 열어놓으시고 기준 대처 기준점을 잡아갈 수는 있죠. 근데 뭐 그 180만 원 위쪽 181만 원 정도 기준을 잡을 수 있는데 그 이유들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뭐 빠르게 그간의 이제 고려 아연 쪽의 흐름에 대해서 쭉 놓고 볼 건데, 오늘 기준에서는 뭐 이런 식이에요. 지금 현재 고려 아연이 형성돼 있는 부분이 이렇게 저 슈팅도 작지 않아요. 저 슈팅도 편입 이후에 최고점까지, 그 다음에 탈퇴 신호 나온 이후에 바닥까지 그 흐름을 좀 극적으로 표현을 해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극적으로, 그래서 이제 극적으로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고점과 저점 맨 끝자락과 끝자락을 설정을 해서 이제 놓고 말씀을 드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보시죠. 뭐 처음에 어떤 식의 흐름에서부터 이제 떴는지, 그리고 설정 범위를 어떻게 잡아놨는지, 이 부분을 한번 쭉 놓고 볼게요. 빠르게 보겠습니다. 고려아연 기준의 12월 5일까지 기준의 유지, 근데 그것이 뭐 맨바닥에서부터의 유지다 이런 설정은 아니었잖아요. 12월 3일부터 재편입의 기준에서부터, 그러니까 28일 날 재편입이 됐어요. 11월 28일 날 110만 원대에서 110만 원. 거기서부터 따지면 뭐 단기간에 140만 원,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오는 기염을 토한 그런 상태가 되는데, 6일 기준에서는 그 233만 원의 매도의 신호 잡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70만 원, 뭐 60만 원대 다 매수를 했던 종목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차익 실현 범위를 좀 짧게 일찍 잡아내고, 그 다음부터는 개별 매매 기준에서 설정을 잡아드리고, 그리고 110만 원 재편입 기준 설정 범위에서의 슈팅, 목표 주가는 계속 이제 뭐 상향의 기준, 250만 원까지 목표를 설정하지만 233만 원 이탈되면 차익 실현한다. 뭐 이런 내용들까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파란색으로 바꿔 놓을게요. 그래서 매도 신호의 범위가 이렇게, 그리고 요 흐름 속에서도 사실 233만 원이라는 가격 기준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요 기준 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수식이 이제 검색기에 들어감으로써 검색기에서 이제 매도 사인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12월 16일부터 기초교육이 있어요. 그 기초교육을 잘 받으시는 분들의 기준은 뭐 활용을 잘 하실 수 있겠죠. 검색기도. 그래서 검색기 보시면은 뭐 고려아연 쪽의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더 이상 설명할 게 없고, 오버슈팅도 이렇게 큰 오버슈팅 처음인 거고, 시가총액 순위도 뭐 5위까지, 그러니까 현대차를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 아침에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그러니까 LG엔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네이버 성장주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들 대비해서 고려아연은 성장주라기보다는 뭐 글로벌 시장에서의 1위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 성장성은 제한적이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정도의 슈팅은 과하다라는 해석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위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꺾이면 하한가도 맞을 수 있는. 그래서 뭐 9월 달부터 이렇게 60만 원, 70만 원, 또 80만 원 계속 이제 떴던 부분에 금융당국이 예의주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한가까지 나옵니다. 상한가 나왔던 이유는
공개 매수한 이후에 장내 매수를 통해서라도 지분을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 뭐 이런 상황의 기준이 잡힌 거죠. 결론적으로 저 슈팅 이후에, 상한가 이후에 우리가 단기과열 지정 예고의 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뭐 불편했단 말이에요. 응? 또 투자 경고나 투자 주의나 이런 게. 그래서 25일 날 청산의 기준을 잡았는데 검색해서 명확하게 뭐 매도 신호가 잘 나와줬어요. 그리고 재차 바로 뜹니다. 재차 바로 25일 이후에 뭐 조정 받고 다시금 강하게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25일 날 장 마감 이후에 투자 주의 이제 지정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개별 매매로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시장 조치 들어가면은. 보시면 이제 29일 날도 또 떠요. 그 전에도 이렇게 28일 날에도 뜨고, 29일 날 또 뜨고, 그렇게 해서 이제 슈팅이 나오고 154만 3천 원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불편하다라는 거죠. 단기적인 오버슈팅도 불편하고 투자 경고 지정 예고였어요. 그래서 투자 경고까지 들어가 있는 종목 들어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여기서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투자 경고 지정이 될 거다. 그러니까 정리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 만약에 정리를 못 하신 분들은 그 다음날 이길 마이너스 2, 3% 밀리면 정리를 꼭 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30일 날 공식적으로 매도의 기준이 잡힌 거고, 이때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30일 날짜에, 그러면은 그 다음 이 길에도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근데 29일 날 이미 다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29일 날 투자 경고 지정 예고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29일 날 투자 경고 지정까지 된 거예요. 28일 이게 29일입니다. 그래서 투자 경고 종목에 이제 지정이 된 거죠. 29일 날 장 끝나고. 그러니까 30일 날 전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30일 날 무너져 내린 거예요. 무너져 내려서 이런 흐름이 된 겁니다. 저 부분을 중요하니까 요 날짜까지 뭐 잘 보이지 않겠습니다만은 요 날짜 기준이 이미 29일 날 지정이 됐다. 그러니까 29일 날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날은 보유를 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 날 신호가 나오든 안 나오든 2% 밀리면 정리하십시오의 기준이 된 거예요. 2% 밀리면.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이런 흐름이 나온 거예요. 이런 흐름이. 왜 이런 흐름이 나왔니? 라고 했을 때 고려하연 이게 5분봉입니다. 그죠? 왜 이런 흐름이 나왔니? 라고 했을 때 10분봉입니다. 죄송합니다. 왜 이런 흐름이 나왔니? 라고 했을 때 증자가 발표가 됐다. 11시 20분. 그러면 방송에서 분명히 여기서 정리하시라고 했는데 고점 대비 미끄러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 원칙을 안 지키다 보니까 결론은 하한가 두들겨 맞고 우리는 하한가 이전에 정리가 다 끝난 것으로. 그리고 나서 한 달 만에 뜬 거야.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떠서 28일 날 기준에 이런 식으로 110만 원부터 해서 110만 원대부터 해서 검색해 뜨고 2일 날 바로 상한가 들어가고 2일 날에도 검색해 떴어요. 그러니까 검색기 기준에서 이렇게 뜨고 요 화면이 지금 요 화면이죠. 지금은 고려에는 이탈이 됐고 이 하방 VI도 굉장히 지금 계속 터지고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자를 때가 이제 138만 원대 잘랐거든요. 이걸 한번 더 자를게요. 더 잘라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여기까지는 지금 한 30% 밀려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내가 검색기에 종목이 떠서 그걸 바탕으로 들어간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검색기에서 매수 신호가 아닌 매도 신호가 나올 때는 무조건 정리한다. 그 원칙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원칙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게 25% 정도였네요. 173만 6천 원 이후에 그 이후에 반등이 좀 나왔네. 지금 이제 182만 2천 원인데 현재가가 여기 나와 있군요. 저점이 이제 173만 6천 원이고. 결론적으로 이제 얘는 탈퇴가 됐고 루님 뭐 이수베타시스는 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이수베타시스도 수급이 이제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더 움직이느냐 그걸 보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 조금 더 힘만 내면 될 것 같아요. 거래는 터져 있고, 그럼 마감 때까지 2시간 가까이 시간이 있으니까 방산 쪽의 슈팅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고려한 부분은 2일날 12월 2일날 상한가 그때 탈퇴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고점에서 상한가에서 절반 차익 실현하고 2%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하고, 그러니까 140만 원대 뜬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140만 원대 뜬 게 아니고 요게
130만 원대 뜬 거죠. 130만 원대. 그렇게 해서 슈팅 범위가 13% 수익이 나고 이제 탈퇴 신호 나오고. 응? 그래서 12월 2일 날 매도 탈퇴 신호가 나왔습니다. 명확하게. 그리고 나서 3일 날 또 떠요. 3일 날 또 뜨고 그리고 나서 이제 3일 날에도 이렇게 탈퇴 신호가 나오고 다시 종가 기준에 재편입 신호가 나오고. 그러니까 종목의 기준에 마지막 자락에 자꾸 꼬리가 달리고 내려오고 탈퇴 신호가 나오고 그러면 정리를 해줘야 돼요. 정리를 해주고 대처를 해야지 그냥 가져가겠다 무조건 가져가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탈퇴 나오고 뭐 재진입됐을 때에도 탈퇴 정리하고 그 다음날 보셔도 되고 조금 손해보는 느낌이 들다 할지라도 냅뒀더니 더 가더라 무조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 범위 4일날 또 뜹니다. 또 뜨는데 매도 147만 원대 매도 되고 나서의 흐름에 위치에서 또 떠요. 이거는 지금의 기준은 이제 요거는 이제 밑에가 카카오페이의 슈팅인 거고 고려한 부분 막판에 이제 뜨고 그리고 나서의 흐름 4일 날의 흐름 그죠? 4일 날의 흐름이 나오고 그리고 요게 4일 날 5일 카카오 펩트론 카카오가 뜬 날이니까 4일 날의 기준이고 그 다음에 5일 날 또 뜨죠. 5일 날 또 뜨면서 이렇게 고려현입니다. 뜨고 나서 13% 하루 변동률은 20%.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0만 원 넘겼어요. 29만 7천 원에 매수세를 냈고 한 번 더 매수세를 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우리가 굉장히 그 공격적으로 검색기에 나오는 종목을 매매를 하겠다. 근데 검색기에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은 검색기에 방산 그리고 또 금융 지주사들 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너무 과하게 미끄러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매수세를 내는데 어차피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위주잖아요. 신규 가입자는 2분뿐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뭐 신규 가입자는 새로 편입이 되시겠지만은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지 전략으로 그대로 대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유지. 그렇게 해서 마지노선은 이제 뭐 월요일에도 마찬가지고 또다시 오늘의 저점, 개장초 저점이 훼손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 이런 시장에 유지하는 게 맞아, 정리하는 게 옳지 않아 이런 기준은 그냥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보세요. 우리 주력주 삼성전자가 지금 이 시국에서 방어를 해주고 있고 하이닉스가 무너졌었지만은 다시 하이닉스가 어제 기준에 돌려줬죠. 오늘 조정받는 부분이 그나마도 어제 돌려준 그 흐름 속에서 눌림. 그리고 현대차도 뭐 비이성적인 낙폭이 형성돼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기준을 잡습니다. 다음 주면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기준에 급격히 돌리면 방산금융지주사 재차 검색에 뜰 수 있어요. 뜨면 이렇게 고려현처럼 단기간에 100% 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범위 최소 20-30% 이상의 범위는 충분하다. 다음 주 기준에. 오늘의 기준은 뭐 플러스로 반전돼서 슈팅 나오는 정도까지만 놓고 봐도 되죠. 현대로템도 마찬가지. 현대로템도. 근데 이제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대장으로 설정해서 놓고 잡는 거니까 병행하시면 돼요. 우리가 3개 있잖아 방산이. 우리 전체 포트폴리오 종목은 통틀어서 12종목이고 그중에 주력주에 다 집중돼 있고 그 주력주에 하이닉스가 두들겨 맞아서 속상하지만 어제 탄력이 있었고 그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의 비중이 솔직히 우리가 지금 그 세 종목의 비중이 70%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방산, 네이버, 금융지주사, HD, 현대일렉인데 지금 시국에 어제 감안하면은 버겁지만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제2의 고려아연을 멀리서 찾는 게 아니라 금융지주사 방산에서 제2의 고려아연을 찾아볼 수 있다. 돌려질 때 수급만 계속 보자. 그래서 고려아연은 어제도 뜨고 그리고 어제는 매도 신호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에서 추가적인 강세 오늘 개장초부터 뜨고 나서 진입 후 수익률이 13%까지 그리고 탈퇴 신호가 명확히 나옵니다. 얼마? 233만 원에 명확히 나와요 사실. 233만 원에. 그래서 고려아연의 경우는 214만 3천 원에 뜨고 나서 233만 원 매도 신호니까 실질적으로는 13%, 고점까지의 변동률은 20%. 어제 뜨고 매도 신호 없었기 때문에 어제만 잡았어도
뭐 30% 이상의 수익이 발생돼 있던 거죠. 근데 그냥 뭐 맹신하고 기준점 없이 그냥 따라붙고 그런 경우에는 고점 놓쳤겠죠. 어?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이렇게 탈퇴 신호 나오고 나서 매직 계산기에서의 이러한 또 교육 자료에서의 이러한 내용들을 올려놔 드렸고 결론적으로 183만 원이 아니라 더 미끄러진 부분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저 기준에 지금 하락률이 자칫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슈팅이 너무 세게 나와 있는 종목군들을 잘못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시 34분 건가요? 173만 6천 원까지. 그럼 요게 이제 하락률이 얼마인지 또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색기 기준은 110만 원에 다시 뜨고 나서 극적으로 표현한다면 110만 원 뜨고 나서 어떻게 돼요? 슈팅 범위가 240만 원까지. 그러면 거의 뭐 120%, 120% 아주 짧은 구간에 언제 떴죠? 11월 28일.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그 꺾여진 부분의 흐름까지로 감안을 한다면 그러면 그 중간에 꺾여진 부분 감안했을 때 140만 원에 들어갔다 해도 거의 뭐 어마어마한 슈팅 70% 이상의 어마어마한 슈팅 범위가 된 거죠. 일단은 그런 수익 범위가 이제 검색대 뜨고 나서의 흐름이라 3일날 뜨고 나서 재편입의 기준으로 3일날 뜨고 나서 70% 좋죠. 꿈만 같죠. 근데 이렇게 탈퇴 신호 나올 때 냅뒀더니 더 가더라의 기준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쪽은 상관이 없는데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는 쪽의 기준에서는 상당히 벅찬 흐름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 그죠? 그래서 요 진입 기준에서의 흐름, 그 다음에 탈퇴 신호,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의 하락률 같이 계산해 볼까요? 지금의 범위에 접근할 수 있느냐를 계산을 분봉해서 해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그 고려한 교육용 기준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드리면은 240만 7천 원 마이너스 173만 6천 원 나누기 240만 7천 원 해주면 27.88%가 밀린 거예요. 고점 대비. 이거 30% 잘못 제가 써놓은 거고 27. 왜냐면 이제 저 차액 나누기 밑에 바닥 가격을 나눠줬나 봐요. 그래서 더 높게 나온 거고 27.88 하한값만 맞아버린 거예요. 얘는. 그리고 요 흐름에서 이제 이러한 슈팅 범위가 있었는데 요게 그 불과 얼마 시간차를 안 둔 상태에서 바로 이런 음봉으로 무너져 떨어져 내린 거죠. 이런 식으로 상상을 초월하죠. 뒷부분 배경화면에 종목을 그 차트를 지워버리라고 해도 몇 년째 얘기를 해도 저건 뭐 고쳐지지를 못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요 기준의 흐름입니다. 결론적으로 거래대금까지 이제 같이 넣어드린 건데 상승률의 기준에서는 뭐 이렇게 훌륭하게 상승률이 나왔습니다만 결론은 그 저 상승률도 257이 아니죠. 이제 바꿔드려야 되죠. 거래대금이 터지고 상승장악 확인형 이런 그 흐름들이 떠주고 다 좋아요. 그런데 차익 실현 범위를 좀 명확하게 기준 잡아서 대처하셔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어찌됐든 나머지 봅시다. 여기도 이제 하락 장악형의 기준이 뜬 거죠. 뜨고 조정이 90만 원이 이탈되는 흐름까지 있었고 지금 기준에서 이제 재차 뜬 부분이 상승 장악 확인형의 거래가 사실 밋밋해요. 밋밋한데 삼성전환도 이제 기준까지 확장을 해서 두 개의 캔들을 묶어서 놓고 보면은 이렇게 이번 실전 교육에서 이제 그 부분이 교육에 포함될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락할 때는 이제 그 상관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근데 상승할 땐 거래대금이 실려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교육 부분에 이제
삼선 전환도까지 제가 실전 부분에 포함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포함이 돼야죠. 그리고 이제 여기도 완전히 장악은 안 됐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하락 장악형으로 인식을 잡을 수 있겠죠. 완전히 장악이 안 됐다 할지라도 윗꼬리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 기준이고, 여기서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이 흐름에 이제 요 하락 부분이 장악형으로 이제 형성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는 사이에, 오늘 기준에서도 하는 사이에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리스크 관리해서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다라는 거고, 그리고 검색기를 추종을 해서 움직임을 가져갔다면 검색기의 흐름 그대로 기준 잡아서 대처하는 게 옳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검색기가 명확히 28일부터 요 자락 정도 되나요? 28일이면은 두 칸이니까 요 바로 앞자락 뭐 110만 원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자락부터 검색기에 떴고, 이때 떴을 때 검색기 기준에 28일 날 얼마? 11월 28일 기준에 110만 원 포착 이후에 포착 후에 변동성의 기준이 계산을 해줘 봐야겠네. 이것도 240만 7천원 마이너스 110만원 나누기 110 해주면 118.82%. 어마어마하죠. 시가총액이 5위까지 올라온 종목의 기준이라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어쨌든 뭐 요 슈팅 범위의 요 수익률 범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검색기 포착해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검색기는 뭐 여러 가지 수식을 넣어드린 건데, 그거는 이제 기초교육 등을 통해서 배우셔야 되는 게 옳고, 그리고 그걸 배우시기 힘드실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검색기에 알아서 터져 나와준다라는 거죠. 검색기에. 그죠? 그래서 요 기준의 흐름 범위까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봉 기준에서 이제 계속 올려놔 드린 건데, 여기서도 요 상황에서 주봉이 바뀌어진 게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캡처를 해놨는데, 요 주봉일 것 같아요. 2번. 그래서 여기서는 줄을 좀 거놨습니다. 제가 줄을 거놨어요. 그래서 줄 거는 게 뭐냐면, 패턴상의 기준에 차익 실현 범위를 어디서 설정해야 되느냐, 그 패턴의 기준은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느냐. 상승장악 확인형이 떴잖아요. 상승장악 확인형이 떴을 때 실전 교육을 이번에 해드린다 했죠. 그 실전 교육에서 명확히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그 상승장악 확인형의 기준에서 이 정도 올려놓을까요? 이 정도 밑에 거래량 거래등 봐야 되니까. 그리고 요 부분의 수익률 부분이 257% 맞나? 257% 67만 3천 원이면은 그러네요. 257%. 그래서 이 부분이 예를 들면은 잠시만요. 저 차트도 받아놓고 제가 두 가지를 못해요. 한번 설명할 때.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줄을 거놨는데 182만 원 이탈이 되면은, 그러면 상승장악 확인형에서 꼬리가 달려 내려온 부분이잖아요. 저 꼬리가 달려 내려온 부분에 상승장악 확인형 부분에 편입 구간과 되돌림 구간을 설정을 잡아놨어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없는 거예요. 어디서 편입하니, 그리고 차익 실현 어디서 해야 돼, 되돌릴 때 어떻게 기준 잡아야 돼, 이런 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그건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별 3개짜리 캔들 4가지 패턴 4대 천원 캔들입니다. 이렇게 잡아놓고 변동성의 기준에서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 편입 구간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대밀렸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근데 명확하게 주봉에서 캔들 패턴으로 기준을 잡는다면 정확히 182만 원의 매도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182만 원 위쪽에서 막 공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상승장악 확인형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봉에서의 기준을 놓고 보자라는 거죠. 분봉에서 이렇게 미끄러졌는데 또 일봉의 기준에서 저 윗꼬리를 이만큼 달고 내려온 기준이 되는데, 이걸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그럼 요 양봉에 이제 절반 돌리는 기준도 설정이 될 수 있고요. 5분봉 기준에서는 그럼 저 절반의 가격을 볼 거냐, 아니면 어떤 기준을 설정할 거냐 했을 때, 주봉에서는
181만 원이었잖아요. 상승 장악 확인형의 되돌림의 흐름이. 그럼 얘 기준은 두 가지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요 양봉의 절반 되돌리는 흐름이 되겠죠. 물론 이제 갭 부분이 있으니까 전일 종가 대비해서도 다 보실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27만 원 등락범위란 말이에요. 양봉으로 따졌을 때. 그러면은 27만 원 등락범위면 반 쪼개주면은 13만 5천 원이 되나요? 그럼 13만 5천 원이면 188만 원 맞나요? 110. 아유, 계산 어렵다. 제가 계산기로 할게요. 이제는 암산도 안 돼. 저도 수학을 무지 잘했는데 수채 밟고. 근데 안 돼요. 계산기 때려야 되겠어. 아예 저가로 가지고 꼬리까지 달린 부분 171만 1천 원 플러스 200만 원 나누기 2. 그 절반을 돌려야 된다라는 기준인 거죠. 185만 5,500원. 185만 5,500원. 요 기준을 지금 넘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차피 문자 나갈 거 아니야. 문자 나갈 거 아닌데 어디서 재편입을 할 수 있느냐의 기준에 요 절반을 훼손시키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수형의 기준이 어디에 기준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크게 돌리고 마감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크게 돌리더라도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돌릴 때 예를 들어서 돌릴 때의 기준에 예를 들어서 요 정도까지만 돌리든가, 도지 정도로까지만, 망치가 아닌. 근데 여기서부터 더 돌려서 망치, 윗꼬리가 짧아지는 망치의 기준이 되면 오히려 얘는 교수형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교수형은 갭상승이 나온 이후에 뻗어 올라가야 되는데 뻗어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차익 실현 욕구가 터져 나와서 밀려 내려가는데, 그냥 차익 실현 욕구 정도가 아니라 전일의 몸통을 훼손할 정도로. 이때도 안 팔았었는데, 이날도 안 팔았었잖아. 이날도 안 팔았었는데 이젠 다 필요 없다. 시장의 영향이든 자체적인 영향이든 이젠 다 필요 없다. 난 여기서라도 전량 매도하고 도망갈 거야. 이런 기준이 된다는 거지. 이런 기준이. 그래서 요 라인 범위는 완전하게 여기까지 잡아 돌리든가. 그래도 또 망치형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돌리더라도 불편하다. 어떻게 돌리더라도.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일봉이잖아요. 일봉의 기준에서만 놓고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일봉의 기준만 놓고 보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면은 나머지 봉의 기준도 이제 뭐 설정해서 놓고 보고, 주봉, 월봉까지. 그랬을 때 기준점 잡고 해야 되는데, 자칫 위험할 수 있으니, 방금 보신 것처럼 불편할 수 있으니, 결론적으로는 매도 신호가 조금이라도 형성이 되면 매도해야 된다. 그럼 분봉의 기준도 설정을 잡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주봉에서 181만 원, 그리고 일봉에서 185만 5천 원, 185만 5,500원, 하여간 185만 5천 원, 그리고 지금 몇 시죠? 13시 53분. 그리고 거래가 수반되고, 거래가 상상을 초월하게 수반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캔들의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게. 저 거래대금 또 터지고서 양봉으로 돌릴 수 있을까? 그것도 굉장히 고민이 되어야 되는 그런 위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기준점의 흐름들을 놓고 보시는 거고, 세 번째 기준은 주봉, 일봉을 봤으니까 5분봉 보시면, 5분봉의 기준에서 설정을 해드렸던 부분이 뭐예요? 얘는 이제 거래대금은 의미가 없고, 5분봉에서는 전체 이제 선한 모멘텀 차트나 이런 부분을 좀 놓고 보실 수는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인 부분이 3% 정도 돌리는 게 181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 183만 원이라든가 185만 원이라든가 5만 원이죠. 아까 3만 원이 아니라 185만 5천 원이었나요? 이런 기준. 그리고 또 하나가 가격이 얼마였어요? 210만 원. 210만 원으로 도지로 끝나면 모를까? 도지로 끝나면 모를까? 그게 오히려 도지가 아닌 더 위로 끝나거나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불편하다. 교수형이 된다. 캔들의 모양새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기준은 딱 요 자리가 요 3%의 자리가 일단 저점 대비해서의 또 3% 수준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거래가 일단 수반되어져 있는 경우, 거래가 수반되어져 있지 않은 경우는 의미가 없어요. 거래가 수반되어져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저점에서부터 돌려질 때 따라붙는 기준, 그러니까 시초가 돌파 시, 장중의 편입 기준입니다. 시초가를 돌파 시, 장중의 고점 돌파 시, 이거는 이제 개장축 기준이라면 장중에 저점을 형성하고 또 직전 저점을 형성하고 2% 반등 시에 거래량하고 무관하게 일단은 들어간다. 요 기준이에요. 손절 범위는 직전 저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거래가 터져 있잖아요. 터져 있기 때문에 거래가 안 터지는 의미가 없고, 거래가 터져 있는 종목의 기준에 나는 손절 범위를 명확히 잡고 들어갈 거야. 여기서 2% 이상, 우리는 변동이 너무 컸기 때문에 3%에서 5%를 기준 잡아드린 거고, 3에서 5%를 돌렸을 때 그땐 거래량 무관하게 들어가는데, 대신에 어떻게 한다? 대신에 그 저점 라인이 이탈되면 정리의 기준을 설정한다. 그 저점 라인이 이탈되면 당연히 정리의 기준을 설정해야죠. 그래서 분봉 기준에 분봉을 제가 지금 안 잘랐나요? 1번까지 자르고 분봉 안 잘랐네. 그죠? 분봉 제가 체크를 해서 자를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이런 식의 흐름이 됐는데, 여기서도 여기서도 똑같은 거예요. 고점을 찍고 미끄러지면은 어떻게 해야 돼? 고점 찍고 미끄러지면은 그 자락에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시초가를 지금 논하는 건데 212만 4천 원이네요. 그죠? 그럼 명확하게 212만 4천 원. 시초가를 돌려서 도지가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지가 돼야지 캔들이 우산형이 되면은, 그러면 힘겨루기에 있어서 야, 얘는 끝난 거야. 교수형이야. 그거는 망치라고 볼 수 없어. 교수형이 떴다라고 보는 게 옳아. 이런 이제 해석 범위를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5분봉에 있어서는 최소 범위는 이제 500만 주 정도, 이미 거래는 상상을 초월하게 터져 있으니까 500만 주, 그리고 300만 7호 35니까 300만 주 정도 터지고 양봉으로 유지되면은 마감 때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마감 때까지로 표현한 이유가 오버나잇 하면은 불편한 게 교수형이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교육을 하는 교수형이 아니라 행인맨, 목을 단다의 교수, 목을 단다의 교수형.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금 이렇게 보시면 고려한 부분에 차트 부분을 요걸 갖고 와야겠다. 하한가 때 두들겨 맞을 때 흐름에서처럼 여차하면 하한가도 맞을 수 있어요. 여차하면 하한가도 맞을 수 있습니다. 왜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위치잖아요. 펀더멘털 대비 심리적인 면에 의해서 그들이 매수한 부분, 오전장에 말씀해 드릴 때 지금 백기사 역할을 하면서 매수 들어오고 한 게 뭐 200억 몇백억 이렇게 뿐이 안 되잖아. 근데 어디선가 차익 실현 욕구가 터져서 에이 난 때려 팔아버릴 거야 이래버리면 그 물량에 대한 감당을 하기 어렵다니까. 그 수급 범위가 누가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변동성 매매 액티브 쪽도 들어와 있을 거고 수익률 게임을 진행하는 과정에 기준이 될 텐데, 그래서 결론은 요 흐름이 매도의 기준이 잡혔는데 굳이 검색계는 안 뜹니다. 검색계는 죽어도 안 떠요. 오늘은 죽어도 뜰 수가 없어요. 뜨려면은 저 시초가 넘기고 매도 자락 233만 원을 돌려야 검색계는 떠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검색기가 안 뜨더라도 나는 무조건 들어가고 싶다 하시면 이 정도 범위에서 해석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지, 그 이상 범위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하나 더 넣어서 설정을 잡아드리면, 뭐 요거는 이제 요 차트 부분처럼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얘가 지금 5분봉이죠. 10월 30일 기준, 죄송합니다. 12월 06일 기준의 5분봉. 그리고 일봉의 기준에서 똑같이 일봉 기준에 12월 06일 기준에 조금 전에 자른 일봉 보시면 줄을 그어드린 부분이 이게 완전히 기초인 거죠. 기초 부분이 든단 말이죠.
기초잖아요. 캔들의 기준에 교수형이 나오면 안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캔들 기준에 돌려졌을 때의 기준에서 설정을 잡으면 교수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요 몸통의 절반을 돌리면은 일단은 하락 범위는 이제 전일 몸통의 절반을 훼손시키면 안 된다의 기준에서 하락 범위는 일단 되돌려 놓을 수는 있다. 그리고 이렇게 끝나면 그 다음 뭐 슈팅을 한번 또 볼 수도 있는데 오늘 일본 기준에 이제 210만 원대, 212만 원대 이렇게 돌려버리면 거기서 더 올라가 버리면 도지면 상관없습니다. 추세 강화 혹은 반전의 기준에 반전 대처를 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더 올려버리고 220, 230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럼 완전히 교수형이 돼버려요. 그러면 오히려 상승 추세가 아니라 개파락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하락 추세의 기준. 그런 맥락에서 좀 기준을 설정해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결론 마무리해드리면은 일단은 이런 식으로 공부 무지하게들 하셨어요. 이런 공부를 하시니까 독립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키류스님처럼 한 3년 같이 하셨을 거예요. 3년 정도 하시고 이제 독립하셔서 혼자서 이제 매매 잘 하고 계시고, 저런 흐름이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기에 뭐 캔들의 기준이 됐든 이평선의 기준이 됐든 거래량의 기준이 됐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140만 원, 160만 원, 170만 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의 기준에 200만 원까지 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뜨는데 중요한 거는 240만 7천 원까지 간 애가 지금 180만 원이 깨졌단 말이에요. 나는 잡는 건 잘 잡는데 고점을 놓쳐요 하시는 기준이 이러한 수식도 넣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도 신호가 나오고 자동 매도 기능까지. 그래서 우리 이제 최근 새로 가입하신 VIP, VVIP 회원님들께서 나도 검색기 좀 주세요 그러면. 윤정두가 우리 주력주가 힘들다고 변동성 종목도 안 줘버리니까 이건 뭐 하루 종일 할 게 없네요. 그러신 경우가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어제 기준에 이제 검색기 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하셨는데 검색기 활용하셔서 개별 매매 기준을 잡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이 검색기 이용해서 이제 제2의 고려 아연을 찾아내야죠. 월요일부터는 그런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기준을 잡아낼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는, 그래서 라이브 방송 쪽으로 좀 54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라이브 방송에서는 일단은 매도 신호 나와서 이제 매도의 기준은 검색기에 다 떠서의 흐름이잖아요. 근데 저점 편입, 재편입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까에 대한 교육은 검색기에는 나오지 않아요. 검색기에는 나오지 않고, 아시다시피 검색기에는 나오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교육, 저점에서부터 돌려질 때 흐름에 이런 식의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갈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라이브 방송에서는 뭐 교육을 통해서 진행을 해드리니까, 만약에 이제 이거 다시 사도 되나라고 이제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셨다면은 여기서 편입 기준 설정하시고 재편입의 기준 잡으시고 대처 기준이 잡혔겠죠. 그죠? 뭐 이것을 문자까지 드리고 할 정도의 종목은 아니잖아요. 지금의 변동성에서는. 그리고 뭐 공포감이 앞서서 못 들어갈 종목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강력하게 매수한다 이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교육 진행하는 과정에 성향이 나는 맞다. 오늘 마감 때까지 변동 계속 나오겠네. 네?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매직 계산기를 활용하는 거죠. 대체 어떤 식으로 지금 다시금 내가 편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81만 원에 교육받고 저점에서부터 3% 돌렸어. 나 여기서 편입이야. 그럼 손절은 181만 원 대비 3% 밀린 175만 5천 원. 또 직전 저점이 한 요 정도 수준 되죠. 173만 원. 여기서 난 손절하겠다. 그리고 고점에서부터 다시 이번 고점에서부터 3% 밀리면 차익 실현하겠다. 만약에 190이 고점이다라고 인식이 된다면 그럼 190만 원 고점으로 인식 잡고 여기서부터 난 차익 실현하겠다. 그럼 3% 얼마야? 184만 3천 원이 되죠. 그죠? 그잖아요. 차익 실현 범위가. 나는 3%까지는 좀 그렇고 조금 더 일찍 차익 실현하겠다. 혹은 나는 손절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차익 실현 안 할래. 슈팅 더 나오면 그때 보겠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설정 기준일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검색기만 좀 활용을 잘 하시더라도 만약에 이제 방안 전체 포트폴리오가 힘든데 막 뭐 검색기 종목 떴습니다. 뭐 지금 룬이 떴네요. 이스페타시스가 떴어요. 카카오페이가 또 다시 뜹니다. 이건 좀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스페타시스도 고민을 하다가 월요일부터 이제 우리가 기준 잡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스페타시스도 최종 판단할 때 있어서 수급이 30만 주 이상 프로그래밍 매수가 들어오다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다시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 응? 그리고 거래량 최소 700만 주에서 1000만 주 터져야 된다고 기준을 잡아드렸고 룬이 또 기준 거래량은 좀 못 미치고 수급도 일부 들어오지만 뭐 우리 종목의 가격 매릿이 원체 큰데 응? 그래서 요 부분에 이제 개별적인 설정 범위를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실 수 있어요. 카카오 결국은 또 돌리죠. 카카오 돌려서 얘도 고민 합시다 해놨는데 일단 어찌됐든 카카오 쪽의 기준도 지금 시간이라면 월요일로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준에 카카오페이 있었지만 카카오페이는 변동률이 너무 크고 유통 물량이 없어서 그래요. 오히려 그래서 변동률이 큰 거고 아래로도 변동률이 큰 거고 그리고 지금 기준에 카카오 쪽의 기준은 어제 이제 조정을 받았지만 그 이전의 흐름을 원체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얘도 뭐 상황에 따라서는 편익 기준 잡겠다 했는데 하여간에 뭐 우리 쪽이 불편하니까 우리 종목군이 불편하니까 설정 범위를 못 잡았어요. 근데 지금 이것도 나머지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볼게요. 월요일부터로 기준을 잡을지 아니면 이제 오전에 카카오는 오전에 이제 매수의 기준을 설정을 잡다가 신호 나오고 나서 눌렸잖아요. 신호 나오고 눌려서 안 들여다 봤는데 안 들여다본 게 아니라 매수의 기준을 설정을 발송을 안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쪽이든 금융지주사 쪽이든 좀 더 탄력을 주면 그리고 하이닉스가 급격히 되돌려 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카카오 기준도 심사숙고를 할 거예요. 왜 네이버를 갖고 있어서 카카오를 또 들어가는 것도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검색기 뭐 사실상 상당히 훌륭한 검색기인 거죠. 오늘 탈퇴 종목이 일단은 5개예요. 지금 형성돼 있는 게 3개. 합쳐서 8개죠. 오늘 하루 종일 8개 뜬 거예요. 거기에 이제 금융지주사 3개 묶어서 보면 되고. 그죠? 그러면은 몇 개 뜬 거예요? 6개 뜬 거예요. 금융지주사 3개를 묶는다면은. 그리고 거기에 고려하는 차익 실현이 명확하게 됐고 그럼 나머지 4종목의 기준에 이스페타시스도 뜨고 뭐 수익률은 있었으니까 룬이 나머지도 뜨고 나서의 변동률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들어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고민 거기서는 좀 관망을 일단 하자. 됐죠? 그렇게 해서 영상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그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면 혹은 유튜브에서 검색하실 때 네이버에서도 유튜브 찾아오실 수 있고 요 찾아오실 때 기준에 오늘 뭐 장중 기준에 이제 뭐 고려안으로 수익 내기부터 해서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요 기준 종목군들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요. 더보기가 이게 나와요. 더보기가. 그래서 요 더보기의 기준에 종목 검색기 신청 요거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매번 강조드리지만은 그거예요. 지금 수익이 목적이시니까 우리도 지금 어려워요. 지금 시장에 뭐 우리라고 뭐 전체 포트가 대박이 났겠습니까? 거의 뭐 숨쉬기도 곤란한 수준이죠. 다만 이제 1조 이상짜리 또 극대형주 위주 그런 종목군에서 포트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되돌릴 때 그러면서는 얼마든지 기회 잡아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이 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홈페이지 찾아오신 이후에 자산 규모가 1억 이상이신 분들은 VVIP 방으로 그래서 뭐 VIP 방 2+1 이런 거보다는 VVIP 방으로 오셔서 수익 내시고 검색기 활용하시고 그리고 검색기 교육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기준 설정 잡으셔서 대처하시고 그리고 이제 VVIP하고 VIP 방은 그냥 간단하게 VVIP 방은 실질적인 수익을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VIP 방은 문자 받고 어떻게 대처가 되겠어요. 교육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상 뭐 굳이 저희 그 내부자들도 그 이상 설명하실 필요도 없고 설명도 안 되고 그잖아요. 자 고려하연 어찌됐든
뭐 검색기에서 11월 28일부터 제 차 뜨고 이번 주 내내 뜨고 매도 신호까지 완벽하게 나와줘서 검색기 활용하신 분들 수익 범위는 뭐 충분히 긍정적이었다. 매우 만족한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